설탕만 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사탕, 초콜릿, 탄산음료만 피하면 건강해질 거라고 믿고 계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와 지방간의 원인을 단순히 단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당입니다. 매일 먹는 국수, 떡, 빵, 흰쌀밥, 심지어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식빵 한 조각까지도 우리 몸에서는 설탕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건강한 탄수화물이라고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병이 더 빨리 진행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정직해집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음식이 이제는 그대로 지방이 되고 혈당이 되고 결국 지방간과 당뇨로 돌아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는 단 걸 많이 안 먹는데 왜 당뇨가 생겼지? 라고 묻습니다.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문제는 설탕이 아니라 정제된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식단이 점점 단순해졌습니다. 국수는 만들기 쉽고 맛있고 부담이 없었습니다. 점심은 국수, 저녁도 국수, 간단하게 때우기 좋은 라면과 빵까지. 냉장고에는 면류와 간편식이 가득했습니다. 당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약만 조심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피곤해지고 입안이 불편해지고 예상하지 못했던 건강 이상 신호가 찾아왔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지방간 수치가 정상의 2배 이상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술도 많이 안 마시는데 왜 지방간이 생기지? 사실 지방간은 술보다 더 흔하게 식습관 때문에 생깁니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이 문제입니다. 흰쌀밥, 국수, 떡, 빵, 라면, 과자. 이 음식들은 겉으로는 복합 탄수화물처럼 보이지만 몸 안에서는 거의 단순당처럼 빠르게 흡수됩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반복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입니다.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흰빵과 통곡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흰쌀밥과 잡곡밥도 다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만들며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지방간, 복부비만, 고혈압, 당뇨로 이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면 몸은 급하게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세포가 점점 인슐린에 둔감해집니다. 그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혈당은 잘 떨어지지 않고 몸은 계속 지방을 쌓게 됩니다. 특히 복부 지방과 간에 지방이 쌓이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실제로 한 검사에서는 일주일 동안 먹는 음식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대부분 나는 많이 안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기록을 보면 거의 모든 끼니가 탄수화물 중심이었습니다. 아침은 빵, 점심은 국수, 저녁은 밥과 김치, 간식은 떡과 믹스커피. 겉보기에는 평범하지만 사실상 하루 종일 혈당을 올리는 식단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정답은 단순합니다. 무조건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먹어야 합니다. 국수 대신 밥을 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흰 쌀밥 대신 잡곡밥, 흰빵 대신 통곡물, 라면 대신 식이섬유가 많은 자연식에 가까운 식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단백질을 함께 먹어야 합니다. 두부, 달걀, 생선,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은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줍니다. 채소와 식이섬유는 포도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식단 교육을 받은 후 장바구니부터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수와 빵, 면류가 가득했다면 이제는 두부, 달걀, 생선, 채소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커피도 믹스커피에서 블랙커피로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특히 믹스커피를 끊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합니다.
단순당 중독은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주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체중은 크게 줄지 않았지만 지방간 수치가 2% 이상 감소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적게 먹은 것이 아니라 먹는 탄수화물의 질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정제된 복합 탄수화물은 줄고 식이섬유가 많은 거친 복합 탄수화물이 늘어난 것입니다. 몸은 바로 반응했습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굶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먹는 것입니다. 많이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가 문제입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야 오래 갑니다. 억지로 참는 식단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쯤에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건강 정보는 병이 생기고 나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니어 건강연구소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병원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한 분은 당뇨 진단을 받은 후 식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흰쌀밥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국수, 빵, 떡도 최대한 줄였습니다. 대신 잡곡밥과 단백질 중심의 식단으로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한 그릇 가득 먹던 밥을 절반으로 줄였고 천천히 오래 씹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떡볶이와 라면을 먹었을 때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직접 확인한 뒤 식습관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내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구나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혈당 지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어떤 음식은 천천히 혈당을 올리고 어떤 음식은 급격하게 올립니다. 고구마와 통곡물은 비교적 천천히 올라가지만 흰빵과 떡, 국수는 훨씬 빠르게 올라갑니다. 특히 정제된 밀가루 음식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혈당을 자극합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도 정제된 곡물보다 통곡물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식이섬유가 많아 혈당 반응을 완만하게 만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과식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건강하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지 않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과일도 양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 반 개, 오렌지 반 개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건강식도 과하면 부담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사람은 며칠 노력한다고 몸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습관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 3주는 가장 힘듭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조금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진짜 내 몸의 습관이 되려면 최소 몇 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오늘 국수를 안 먹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고르고 흰빵 대신 잡곡빵을 고르고 배달 음식 대신 집밥을 선택하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결국 지방간을 없애고 당뇨를 막고 삶의 질을 바꿉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질문드립니다. 최근 들어 빵이나 국수, 떡이 더 자주 생각나시나요? 식사보다 간단한 탄수화물로 끼니를 해결하는 날이 많아지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댓글로 국수 줄입니다 또는 믹스커피 끊습니다. 이렇게 짧게라도 남겨보세요. 그 한마디가 정말 큰 시작이 됩니다. 혼자 하면 어렵지만 함께하면 훨씬 오래 갑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바꾸기 시작하면 몸도 반드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식탁부터 바꾸십시오. 건강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